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여러분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나에게 맞지 않거나 필요 없는 보험들은 정리를 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들로만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가 보험료 부담이 큰 종신보험을 해지해도 괜찮을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종신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요. 보험료 부담이 큰 종신보험 어떻게 재설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까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죠.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또 홈페이지 통해서요. 가입하신 보험과 궁금하신 점 등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윤영 지점장께서 종신보험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에셋 플래너의 정윤영입니다. 오늘은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그중에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보험을 무조건 상담을 받고 나오시면 설계사들이 비싸다, 해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보험들은 상관없지만 보험료 비중이 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해지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지 안 하자니 또 부담스럽고, 이런 고민에 많이 휩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간단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종신보험 해지, 이게 답은 아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싼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보험이다. 보험료 부담이 되니까 이건 너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나에게 필요한 보험일 경우 이것도 유지하는 게 좋은데, 다만 걱정되는 보험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보험료 정확한 방법, 일반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약을 빼는 거죠. 예, 나한테 필요 없는 특약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이 부분만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해지, 극단적인 조치죠. 해지만 하고 삭제만 하고 더 이상 보험료 부담은 안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만나서 상담받고 나서 나에게 맞는 보험 리모델링 같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바로 리모델링. 멋있는 표현으로 리모델링인데, 사실은 이것이 해지 후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재가입하는 것, 이게 좀 그럴싸한 표현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이라는 말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리모델링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리모델링 하실 때 크게 손해를 보시지 않고 더 좋은 보장 내용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보장 크기입니다. 보장 크기라는 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던 암이 2천만 원이었는데 리모델링 후에 내가 이 암 보장이 1,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건 잘못된 리모델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보장 금액 2천이면 그 이후에도 똑같이 2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줘야만 리모델링이 제대로 실행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장 기간인데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게 80세였다. 근데 리모델링 후에 60세로 전환이 되거나 오히려 갱신으로 돼서 매년 상승되는 보험료 부담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보장 기간은 기존보다도 확실히 더 늘어나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 그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월 납입 보험료입니다. 내가 현재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 후에 이게 21만 원으로 늘었다. 그럼 거의 100% 이상 늘어난 거죠.
과연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보장이 월등히 좋아졌다고 하면 좋겠지만 같은 보장 내역, 같은 보장 기간에 다 고려했을 때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건 오히려 잘못된 리모델링이 된다. 단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보장 내용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최소한 보험료가 2배 올라갔다고 그러면 보장 내용, 암이나 질병 같은 경우도 최소한 올라줘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는 종신보험에 사망보장이 추가됐을 때 많이 그러는데 그 사망보장이 어줍지 않게 뭐 3천, 2천, 많아야 5천만 원 이렇게 증가가 된다면 과연 그게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이 충분히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납입보험료가 증가하더라도 증가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납입보험료가 기존과 동일 수준이면 가장 좋다. 마지막으로 총납입보험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기존에 했던 보험을 20년 납기로 했는데 10년 납입하고 해지를 했을 경우에 과거 10년, 앞으로 내 10년 토탈 보험료가 예를 들어 600만 원이다. 예를 드는 겁니다. 했는데 이 시점에 리모델링 후에 앞으로 총 내는 보험료가 1,000만 원이 넘어버렸다. 그럼 오히려 보험료를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게 되죠. 단 여기서도 똑같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이 충분히 좋아졌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지만 보장 내용 내가 아무리 봐도 큰 차이가 없는데 보험료만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오히려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니까 반드시 보장 크기, 보장 기간, 월납입 보험료,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야 될 총납입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보험 리모델링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종신보험이죠. 예를 들면 암보험이다. 아니면 뭐 실손보험 이런 것들은 사실 보험료가 뭐 몇십만 원씩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기 때문에 만약 리모델링을 하고 해지 후 재가입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는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보험이 많고 연금이나 뭐 보장금액 아니면 특약 내용 이런 거에 따라서 몇십만 원까지 올라가는 종신보험들이 있죠. 이걸 무턱대고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원금 대비해서 해지한금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계약자분들은 생각보다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종신보험 해지가 답이냐? 이걸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감액안납 제도를 이용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연장정기 제도를 이용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진행하지 마라. 여기서 멈춰라라는 뜻입니다. 다만 진행 과정은 똑같은데 결과만 약간 틀립니다. 이 내용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 가입한 이후에 약 10에서 12년 정도가 경과한 후 내가 다시 한번 보험 점검을 해보니 여기서 보장 내역이 더 필요하더라. 그럼 과거에 냈던 거는 나쁜 것이냐?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이 경과 시간이 지난 만큼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나이도 많아지고 위험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해지한금을 가지고 다시 원래 처음 가입했던 시기로 돌아가서 일시납 형태의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감액안납 또는 연장정기라고도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좀 참고하셔야 되는 게 현재 시점의 해지한금으로 가입 시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갖고 있는 상품을 재가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감액안납 제도라는 거는 보장기간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보장기간은 유지를 하고 대신에 보험 가입 금액을 낮추는 형태입니다. 단 연장정기는 이거는 반대인데요. 가입 금액은 똑같이 놔둔 상태에서 보장기간이 만약 80세였다라고 한다면 연장정기 제도를 하게 되면 60세 또는 50세 이런 식으로 보장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의 크기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장정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보장 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감액안납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보장기간 유지, 단 보장 금액은 축소, 연장정기는 보장 금액은 유지, 보장 기간은 축소가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혼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혼자서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해지한금이 가입할 당시에 가입 설계서가 나와 있는 거는 지금은 예정 이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가입 당시가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회사, 가입하실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보셔서 해지환급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제일 좋은 건 본인의 담당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이거를 감액안납에다 연장 정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하신 후에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단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제도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부족할 경우입니다. 보통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뭐 3년, 5년 요 정도 지나서는 사실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해지환급금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지환급금으로 가입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일시납 형태의 보험을 재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거의 뭐 경과기간이 1, 2년밖에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해지환급금이 10에서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간이 경과가 오래된 상품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특히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 일반 종신보험의 공시율 말고 변액 유니버셜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투자 상품처럼 일반 펀드처럼 운영이 돼서 투자 성과에 따라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그 변액 유니버셜 종신이라고 해도 투자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해지환급금이 적어져 버리면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액 유니버셜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감액안납이나 연장정기를 했을 경우에 반드시 보장 기간이나 보장 금액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보장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보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보험료 부담을 가능하면 좀 줄이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보험료를 부담을 줄이면서 보장금액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능이니까 이 두 개 기능은 한번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바로 정보가 뜨거든요. 알아보시고 가장 좋은 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종신보험 활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 부담되는 종신보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노하우 알려주신 정윤용 지점장과 함께 키움에스 플래너 박태훈 팀장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요, 이 종신보험과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해주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라이프 플랜 시간에 설명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쉬운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요. 보험료를 납부하실 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납부하고 계신다면 주계약 부분이 얼마가 되고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러시다면은 주계약에 한한 그 보험료 부분이 적립이 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이 쌓여서 해지환급금으로 바뀌게 돼요. 해지를 하실 경우 리모델링을 하실 때 지금에 가지고 계신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보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적립된 이 보험료, 이 해지 환급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3가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설명을 받았던 감액 완납이라는 부분은요. 이 해지 환급금으로 우리가 보장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일시납 개념으로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해지 환급금이 자체적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적립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 많이 빠지게 되고 적립 자체가 굉장히 적게 되어 있다라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보장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감액 완납 처리가 되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장 정기라는 부분은 이 보험 기간을 종신보험은 만기시가 종신시가 되시잖아요. 이 부분의 만기를 줄여서 정기의 상태로 돌려서 기간을 축소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해지환급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저축성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지하셔서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셨을 때 그런 부분이 더 메리트가 있으시다면은 해지를 하시는 경우 요 네 가지 사항을 두시고 꼼꼼히 비교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든지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셔서 그대로 이행하시기보다는 좀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이런 부분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보험료가 부담되실 때 무조건 해지하시기보다는 리모델링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와이프 거를 증권을 봤는데요. 네네. 이게 가입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네. 현재 트렌드에 혹시 맞는지 아니면 저희한테 이제 보장이 네. 적절한 건지. 네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잘 볼 줄을 몰라서. 아, 네. 이 아내분 보험 고민 상담이세요? 네.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지금 증권상에는 레디 라이프 케어 보험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 메리츠화재의 레디 라이프 케어 보험 가입하셨고, 이거 언제 가입하셨죠? 지금 2006년 4월 25일이요. 2006년이시고, 매달 얼마나 보험료는 내고 계세요? 지금 89,000원 내고 있거든요. 89,000원이신데,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 보험 어떤가요? 우선은 금액 부분은 나쁘진 않은데 네. 조금 손볼 사항은 있어 보여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입하신 지가 대략 한 9년 정도 되셨네요. 네, 지금 이게 실손 의료비라고 해서 가입했던 거 같거든요. 네. 이제 사실 실손의료비라는 것은 이제 특약으로 들어져 있고요. 네. 이 보험에서 주가되는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 중에서 실손의료비는 이렇게 특약으로 이 보험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실손의료비라는 것은 사실 국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책보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그 보장 내용과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시거든요. 근데 이 보험 증권을 보시면은 2006년도에 가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손의료비 부분이 보이시나요, 혹시? 특약으로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네. 상해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시죠. 근데 이 가입 당시에 실손 의료비는 한도 자체가 3천만 원이었어요. 입원 치료를 하실 경우에. 네. 네, 거기에 써 있으시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입원이 3천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통원은 10만 원으로 돼 있으시죠. 예, 10만 원이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의료비가 올라가면서 적정한 의료비 수준을 따져서 실손의료비가 측정이 되는데 지금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하실 경우 연 5천만 원 한도로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통원 치료인 경우는
하루 30만 원 한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조금은 좀 한도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연령대가 건강하신 연령대가 되시지만 앞으로 한 30년 뒤 이럴 때 이러한 보험들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시점이 된다라면은 3천만 원 한도가 지금보다도 더 작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실손의료비는 조금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보험을 만들면서 가격대가 몇 년 납으로 돼 있으시죠, 혹시? 지금 납입이 20년 납돼 있고요. 네. 거기에서 혹시 진단비, 암 진단비라든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가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지금 급성 심근경색, 뇌졸 네. 진단비, 네. 말기 폐질환 진단비, 말기 강경화 진단비.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런 진단비들이 보이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뇌졸중이랑 급성 심근경색증은 얼마 들어져 있죠? 지금 1,000만 원씩 가입금에 돼 있거든요. 1,000만 원씩이요. 네. 그러면 몇 년 납, 몇 세 만기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이세요? 네, 20년 납 80세 만기로 돼 있는. 20년 납 80세 만기. 네. 지금 상황으로 제가 들어봤을 때는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암 진단비는 혹시 빠지셨나요? 네, 지금 암 진단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네. 그렇다면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이러한 진단비들이 조금 비싸요. 네. 얼마가 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만기 부분으로 봐도 그리고 납입 기간으로 봐도 이 보험료의 원가 정도는 한 4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가입 시기로 봤을 때 네. 그 정도로 보장이 조금 많이 약합니다. 아, 약하시고 근데 지금 현재 연령대가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단비를 많이 올리고 만기를 많이 한 10년 정도만 더 올리셔도 납입기간 동일하게 하셔서 하시더라도 전체적인 보험료는 진단비 그리고 실손의료비 바꾸시고 하셨을 때 약 한 10만 원 정도면은 되실 것 같으시니까 지금 문의 주신 내용은 보험료보다는 보장 내용이시죠? 네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조금 실손의료비가 첫 번째로 보장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바꿔주시는 거랑 그리고 지금 진단비 자체가 조금 잘 들어져 있다면 이 보험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았는데 진단비가 너무 약하게 들어 있으시거든요. 네. 네, 진단비를 조금 올리셔서 재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우선 실비는요 보장 한도가 좀 작은 편이라고 하셨어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진단비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보험 고민 있으세요? 아, 네, 제가 지금 보험을 하나 들고 있는 이게 괜찮은 건지 해가지고 네네. 상담 좀 받아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어떤 보험 가입하셨어요? 이게 그 삼성생명이고요. 네네. 리빙케어 종신보험이거든요. 어떤 보험이세요? 리빙케어 종신보험. 아, 리빙케어 종신보험이시고요. 네네. 이거 언제 가입하셨죠? 작년 6월달에 가입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젊어서는 아플 때 보장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후연금으로도 쓸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요. 아, 네네. 네네. 이렇게 안내를 받고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좀 네네.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장도 되고 노후엔 또 연금으로 네.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 들으신 것 같으세요. 네. 이거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요거 42만 6천 원. 42만 6천 원 내고 계시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인영 지점장님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들으신 네. 내용이 확실하게 맞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어떤가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전달을 정확히 알고 가입하셨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좀 조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알고 계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금으로 가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보장을 받고 나이 먹어서는 연금으로 전환해라. 네. 이렇게 들으셨던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이거 예전에 봤는데요. 예, 예. 뭐시냐 증권에 이렇게 뭐 적혀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증권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정확한 그 보장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뭐 다른 뭐 일반적인 것처럼 뭐 이것저것 적혀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럼 이거 종신보험인 걸 지금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네, 근데 그것도 인터넷으로 보고 정확하게 한 거라서. 아,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러시면은, 일단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연금보험하고 종신보험하고 네. 해당되는 보험료를 이렇게 40만원 넘게 납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현재 종신보험 갖고 계신데 이 40만원 넘는 금액 중에 얼마나 저축이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정확하게 못 들었고요. 예. 그냥 내가 이 정도 내면 나중에 연금으로 이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어라고 그 말을 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은 저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납부하시는 42만원 정도 납부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한 50% 정도는 평균적으로 네. 예, 사업비, 뭐 위험보험료 이런 게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시는 금액 중에 20만원만 저축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40만원 정도면은 1년이면은 대략 한 4,800, 10년이면, 1년 480, 10년이면 4,800만원 정도 내시는데, 네. 실제로 내셨던 보험료 4,800액 중에 50%로, 즉, 한 2,400만원 정도만 저축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뭐야, 왜 그래? 그럼 이 금액이 과연 연금으로 쌓일 때 얼마나 과연 쌓이느냐. 네. 지금 목소리 젊은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이 빠지실 텐데, 이 보장 내용이 필요하셔서 가입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금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 활용도 면에서 다양하게 쓰겠다라고 가입하셨다 그러면 네.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네. 연금이 목적인데 종신보험이 들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 중에 50%는 사업비로 날아간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내신 금액 중에 50%밖에 저축이 안 되니까, 네. 과연 이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이게 아팠을 때는 도움이 되겠는데 예? 안 아프면 글쎄요. 안 그쵸? 아프면 도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픈 경우가 네. 젊어서 아픈 확률이 높을까요? 나이 먹고 아플 확률이 많을까요? 나이 들고 아픈 게 많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보장은 젊었을 때 받고 연금은 나중에 나이 받아서 받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보장이라는 거는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네. 확률적으로 낮은 젊은 시기에는 보장을 다 받다가 그러면서 높은 비중의 사업비를 다 내고 결국은 나머지 금으로 연금을 나이 먹고 돌린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냈던 금액 약 4,800만, 약 5천만 원 정도. 네. 그게 이것저것 굴리고 뭐 해서 나중에 한 60세 정도가 되면 한 6천, 7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6천, 7천만 원 해지연금이 쌓였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3.5에서 4% 정도가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넉넉하게 8천만 원만 적립금이 쌓이더라도 8천만 원의 4%, 즉 1년에 받으실 수 있는 연금 금액은 320에서 3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세요. 아무리 돈이 불어나도. 왜요? 그럼 결국은 이게 1년에 320만 원이면 한 달에 받으시는 게 25만 원, 26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과연 우리 시청자님이 40만 원 넘는 돈을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금액, 물론 종신토록 받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네. 총 받는 금액은 많겠지만 매달 받는 금액이 25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이 시청자님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혹시 이거 말고 보험이 또 있으세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떤 거죠? 그 동부화재 뭐 실손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냥 뭐 거기에 실비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암이랑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다 있으시고 진단금은 네. 대략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이거는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요. 예, 예. 암이 증,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잠깐 안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암이랑 뇌졸중, 식능경색 있잖아요. 예, 예.
그게 2천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시면 네. 이 비싼 보험료가 나가는 종신보험을 좀 전환해서 네. 우리 시청자님 목적에 맞게 연금으로 재가입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입 금액이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금 뭐 어떻게 뭐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시청자님한테 큰 도움이 안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앞으로 사업비가 비싼 종신보험보다는 연금 목적에 맞게 연금을 전환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존의 보험이나 결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문보장은 후유장애 정도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다 연금으로 해서 목적에 맞는 상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가입하신 보험도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이 되면요. 지금 납입하고 계신 40만 원 중에서 절반 정도만 저축된다고 하셨어요. 네. 연금이 목적이셨다면 연금보험에 재가입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좀 도움 네, 되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또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546님이십니다. 얼마 전 실손 의료비 보험에 100세 만기인 줄 알고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보장 내용에 최대 15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15년밖에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어떤가요? 정말 그런가요? 이거 상당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년 갱신형으로 바뀌면서 증권에 보시면 최대 15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보시고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혹시 만약에 아팠을 경우에 15년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최대 100세까지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15년 동안 이제 유지를 하시다가 15년 후에 이 보험사에서는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재심사를 해서 새로운 실손이 나온 경우에 옮겨갈 의사를 묻고 바꾸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된다면은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데요. 만약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된다면은 기존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그런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나왔냐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 2000년, 2006년, 2007년 뭐 요럴 때 가입하셨던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좀 많이 작으시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실손의료비를 지금 현재의 상태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모든 실손 나머지의 특약까지 해지하시고 넘어오시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실손의료비만 그 특약에서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참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이어서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희 남편 건데요. 네네. ING 스마트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네네. 월 납입이 65,000원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실손을 저 추가하고 싶어서 하나생명 CI 보험 무배당을 추천을 받았어요. 아직 가입 전인데요. 네네. 주계약이 2,500이고 네. 147,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147,000원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추천받은 게 그래서 네. 이게 CI 보험 인지도가 좀 안 좋아서 네. 이 추천받은 보험을 이대로 가입해도 되는 건지 네네. 저희 남편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문의 네.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ING 정기보험 가입하셨는데 지금 실손 의료비 보험을 추가하고 싶으신데 추천받으신 보험이 CI 보험이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보험 근데 괜찮은지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지금 바로 박태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정기보험을 활용하고 계시네요. 정기보험을 보니까 네. 주계약이 네. 5년 만기여서 내년은 만기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특정 보험사를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ING 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든지 좀 5년마다 갱신이라는 성격을 네. 띠고 있어요. 그런데 주계약도 그렇게 갱신이 5년으로 돼 있던 갱신이 아니라 그렇죠. 만기가.
네. 네, 5년마다 갱신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갱신 구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험료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실 만큼 좀 네, 저렴하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 5년간 사용하시는 첫 구간에서는 좀 좋으셨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제 갱신이 되셨을 때 위험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상승을 하게 되시거든요. 네. 근데 이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 네. 지금 주계약 부분이 얼마 정도로 돼 있으신가요? 5천이요. 5천이요? 네. 5천에 특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신가 봐요? 네, 특약이 좀 있어요. 특약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기보험에는 특약을 넣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보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이거 가입할 당시에 아버님 연배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은 50이에요. 아, 지금 50세 5년, 되신. 네, 11년도에 가입했어요. 아, 그러면은 한 45세, 46세 정도 되셨겠네요. 아, 지금 50이에요. 그 당시에요. 그쵸? 그렇죠. 4, 5년 전입니다. 근데 그 정기보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갱신형이라는 게 네. 그쵸. 5년 동안 안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좋죠. 좋은데, 이제 그 구간을 벗어나면은 5년 뒤에 갱신이 되신다면은 5년 후에는 더 비싸지는 보험을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5년 점점 더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그 순간들이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게 돼요. 처음에는 저렴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청자님이 연락 주셨을 때 실손의료비가 필요하셔서 지금 문의를 하시다가 하나생명에서 권유를 받으셨다라고 들었어요. 네. 실손의료비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실손의료비는 가급적 손해보험사를 이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셔도 그 내용은 그렇게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연 5천만 원 한도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통원 치료를 하실 경우 30만 원 한도 중에서 25만 원 병원비 치료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약제비로 5만 원 치료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병원비로 20만 원, 조제비로 10만 원의 비율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이 비율 자체를 조금 따져보시면은 손보사가 조금 더 맞으시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시려고 하시는데 CI보험을 가입하신다. 그럼 종신보험에 또 판매가 되시는 거거든요. 종신보험 안에 들어가서 지금 판매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자녀분들이 몇 세 정도 되시죠? 막내가 몇 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네. 이제 20살이 조금 넘으셨네요. 아니, 20살 정도 되나요? 20살. 네네. 그런데 지금 좀 죄송한 얘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님이 지금 사망하시면은 사망보험금이 한 얼마 정도 필요하신가요? 들어보니까 3년쯤에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네. 네. 저희 방송을 좀 보시네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지금 현재 위험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CI보험으로 가입하시면은 사망보험금 얼마 가입하시길 권해 주셨어요? 그 주계약이라서 2,500이던데요. 2,500이에요. 80%. 네. 2,500에 80%?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2,500 들어가는데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망보험금 2,500만 원 받던지 아니면 중대한 암에 걸리던가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출혈 이런 부분이 왔을 경우 2,500에 80%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2,000만 원. 그러면은 사망보험금도 해결이 안 되고요. 진단금도 너무 낮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CI 보험을 가입하시면.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보험료가 싸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은 결론을 내드릴게요. 실손의료비는 실손의료비대로 가입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정기보험 형태로
또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설정을 하시고 기간을 설정을 해보세요. 지금 필요하신 구간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면 되시겠네요. 사망보험금이. 네. 그쵸? 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버님 연령대가 좀 올라가시더라도 정기보험 형태로 사망보험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손의료비 가입하시고 진단비를 따로 가입을 하신다면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충족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더 비싸지는 않으세요. 아,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러한 종신보험으로 가입되지 않고 손해보험사로 가야 네, 되나요? 진단비 위주는 사실 손해보험사 위주로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생명보험은 또 생명 쪽이 좋다고 해가지고요. 종신, 사망. 네, 맞습니다. 그러나 종신과 정기로 사망적인 부분을 정리하실 준비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아까 보셨듯이 종신으로 가시면은 너무 비싸시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 정기냐, 종신이냐 이 두 부분을 선택해 보세요. 제가 저희가 좀 방송인 관계로 요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차후에 조금 전화를 드려서 이런 부분 계산하는 부분 제가 좀 계산을 해서 팁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락 주시는 건가요? 네,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사망보장 부분은요, 기간 재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또 CI 보험보다는 실비와 진단비를 각각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지금 보험 들고 있는 게 네네. 있는데 이게 재점검 한번 받고 싶어서요. 네, 어떤 거 가입하셨어요? 신랑은 유니버셜 슈퍼케어 종신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무배당 하이 퍼펙트 보험. 네. 그리고 퍼펙트 보험이랑, 네. 네, 연금저축, 동보 프리미엄, 연금저축이요. 네, 연금저축.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랑 퍼펙트 통합이랑 연금저축 가입하셨고요. 네네. 네네. 그리고 또, 네. 저는 무배당 삼성 리빙케어 종신보험이요. 네, 리빙케어 종신보험 가입하셨어요? 네, 그거 하고 네. 그다음 무배당 삼성 종신보험. 네, 많이 가입하셨네요. 네,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으세요? 네. 네, 무배당 하이 퍼펙트 종합보험하고 네. 리더스 변액연금보험 3개, 4개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 변액연금도 가입하셨고요. 네. 보험료는 좀 많이 내실 것 같으신데 부담 안 되세요? 부담이 돼서 지금 네. 점검하다가 방송 보다가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보험 리모델링 통해서 보험료를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네네. 제가 지금 바로 정윤영 지점장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네.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점장님 참 많이 가입하셨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네. 방송 중에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남편분께서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7입니다. 아, 47세이시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요? 47 똑같아요. 아, 동갑이시고요. 네네. 지금 두 분 합쳐서 지금 보장성 보험이 6개에 변액연금이 한 3, 4개씩 갖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그 남편분이 3개. 네, 저는 4개 이렇게요. 아, 변액연금까지? 변액연금까지 해서요. 아, 변액연금 빼고 네, 빼고. 나머지 보험만 해서는 지금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가세요? 48만 8천 원 정도요. 아, 이 남편 셋, 우리 시청자님 셋 해서 48만 원. 예, 신랑 거 3개, 신랑 거 2개, 제 거 3개, 이렇게요. 아, 연금저축도 빼시고. 네네. 지금 이 가입하신 지는 대략 언제쯤 되셨죠? 이 보험들이? 다 날짜가 다른데요. 예, 그 연도만 대충 몇 년 전, 몇 년 네. 전 이렇게만요. 유니버셜 슈퍼 정신보험은요. 예. 2006년도 11월에 가입했고요. 예. 그리고 퍼펙트 보험은요? 퍼펙트 보험은 2009년도 1월에요. 여기 실손 포함되어 있으신 거죠? 네. 예. 리빙케어는요? 리빙케어는 2005년도 3월 달이에요. 3월 달에 하셨고. 또 종신 또 하나 있으시죠, 삼성에? 네, 삼성 정신보험이 예. 2002년도 10월에요.
지원하셨고. 하이퍼펙트 이거 지금 실손 들어가 있으시죠? 여기에도? 네네. 네, 이거 2009년도 1월에요. 2009년도 1월에. 네. 종신보험이 다 오래되셨네요? 네. 이거 납입 기간이 다 뭐 20년 아니면 60세 이렇게 들어가셨나요? 유니버셜 슈퍼케어 정신은 23년 납이고요. 아, 예. 그리고, 퍼펙트 나머지, 넘어가고 네. 리빙케어. 리빙케어는 29년 납이에요. 29년 납이시고. 그 다음 종신 하나 더 있으시죠? 네, 그 20년 납이거든요. 20년 납. 네. 지금 거의 반 정도는 다 도달을 하셨어요. 네네. 일단은 보험료 부담이 지금 되시는 건가요? 네, 보험 부담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 이게 보니까 하이 퍼펙트 종합보험에서 5년 갱신이 있어서. 하이 퍼펙트에. 네. 그 갱신 특약이 좀 많이 붙어 있나요? 글쎄, 제가 잘 볼 줄 몰라가지고. 아, 그러면 어차피 방송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체크는 못 해드리니까. 네네네. 예,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현재 지금 보험료가 아주 부담이 되시지는 않는다 말씀이시고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연금저축은 지금 얼마 정도 납부하고 계시죠? 연금저축은 남편 앞으로 25만원.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셨나봐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변액연금은요? 변액연금은 30만원이요. 추가 납입은 중간에 여유 있을 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요. 아,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펀드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관리를 잘 바쁘기도 했고, 예. 알지도 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 담당자분이 뭐 펀드 변경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진 않으셨고요? 1년에 한 4차례 정도 평가서는 오기는 해요. 예, 그 운영보고서 결과물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운영보고서 상관없이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아직까지 뭐 방법을 배우시거나 뭐 관리를 받으신 건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네네. 일단은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이시고 자녀분 혹시 있으세요? 자녀가 없습니다. 예. 그럼 지금 두 분 노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장 관리가 필요하신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보장성 보험으로 48만 원이 사실은 많은 건 사실이세요. 네. 근데 지금 납부하신 지가 오래됐겠는데 해지환급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쌓였을 거고. 네. 그 당시 보험들이 굉장히 보장 내용은 괜찮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지금 종신보험 같은 경우나 지금 손해보험이나 섞여 있기 때문에 암이라든가 일회 질병 같은 경우는 좀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다만 지금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보험을 좀 조정을 하시고 해서 두 분의 보장보험료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반 이상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금액이 지금 부담이 없으시다고 하시다고 하니까 이 정도 보험료를 줄여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차라리 더 추가 납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연금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셔가지고 두 분의 노후 준비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모든 특약을 제가 하나씩 체크를 해드리면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방송상으로는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이거에 대한 증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갖고 계시나요? 네네. 예, 그러시면은 괜찮으시면 제가 방송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저랑 좀 시간을 두시고 증권 내용을 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이걸 갖고 가야 될지 정리를 할지 이런 거 한번 제가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네. 보험 보장 부분 저희가 다 체크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지금 보장 부분에 지금 보험료가 좀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 부분을 조금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장성 보험료를 절반 정도로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은요, 방송 끝나고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문자 상담을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또 저희 홈페이지죠.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보험플랜 119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